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호장입니다. 현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2021년도 전차원 국토장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2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우려 깊게 전달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 역시도 많이 달려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제가 2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투기 방지 대책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투기 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어떻게 피하는지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가게 되면 청산이다. 대책 발표일 이후로부터 매수한 사람들이 청산이다. 자, 보도 원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월 4일자 내용인데요. 지금 대도시권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종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청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쭉 넘겨보았었을 때 여기 있다. 지금 5번, 즉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무엇이나요? 1. 우선 공급권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책 발표일 이후 지금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도 뭐라고 써놨어요? 현금 청산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와의 전쟁이었었어요. 일명 쪼개기 하지 마라. 권리산정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세대수를 분리한다든가 쪼갠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얘네들은 묶어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 신축을 해서 8세대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8세대를 합쳐서 입주권이 하나라고 하지 청산이란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와, 이게 대책 발표 이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댓글상에 뭐라고 나오나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1+1도 없나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우선 공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거는 기존 부동산을 매매하면 청산이란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했었던 게 기존 도정법은 우리가 쪼개기를 한다든가 입주권을 여러 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건인지 멀쩡한 재개발 입주권 대상자다. 옛날에 지은 빌라다 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입주권이 나와요. 그 이후에 거래하더라도 정상적인 매매 거래인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게 참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멀쩡한 부동산을 대책 발표 이후로 청산이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빌라 잘못 사면 청산당할 수 있겠구나. 주어가 없다. 도대체 어떤 거를 사면 청산이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본문에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참 연구를 많이 해보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우선 공급권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선 공급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입주권은 아니거든요. 이 입주권이 아닌 우선 공급권에 대한 표현은 어디서 나타나냐? 앞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게 됐을 때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 자체가 달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우리 이렇게 도심지에 적용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우리 논밭에다가 지정해 놓고서 야, 우리 임대주택 지을 거야 하면서 토지 수용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를 도심지에 적용해? 라는 부분들 자체가 애초에 좀 넌센스이긴 한데 그래서 나름 제한을 둔 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법 자체를 뜯어보면 3분의 2 동의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정부가 원하면 지정해가지고 토지 수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일단은 말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대상자들이 어디냐?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 주거 지역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딱
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했을 때 2021년 2월 4일 이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정확하게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빌라 사면 안 되겠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역세권이야. 150m 이내야. 여긴 개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우리 아파트 받읍시다 하면서 막 간 거예요. 그러면 청산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세권 개발이든 중공업 지역이든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살 빌라를 매수했는데 청산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현금 청산당한다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기초해가지고 금액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반값도 못 받는 거죠. 역세권에 있는 빌라, 중공업 지역은 절대로 2월 4일 이후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저층 노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무서운 거가 이게 정확히 어디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서울 지역들 조금 낙후된 빌라들 샀는데 여기가 저층 노후로 지정돼가지고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나도 현금 청산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신규 매입한 사람들은 청산이다라는 부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상관없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투기 방지 대책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 이건 도정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게 되는 애들이지 않을까가 제 사견인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12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고 말하지만 용어를 엄밀하게 분리한 필요성이 있어요. 기존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SHLH와 공동 시행하는 게 공공재개발이었었는데, 이사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없어지고요. 내 모든 부동산은 LH, SH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SH, LH가 단독 시행사가 돼가지고 그냥 싹 다 진행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애초에 우리 개인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시공사 선정 권리는 너네한테 줄게 라고 했지만 가격대들을 이렇게 딱 쳐나가고 나면 과연 얼마나 좋은 민간 브랜드들이 참여할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쪽에 있습니다. 우선 공급권 부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우선 공급권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 보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직접 시행으로 가게 되면 우선 공급권을 준다 했는데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는 우선 공급권을 안 주겠대. 신규 매입자들은 청산이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청산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다라고 하면 이 재개발 예정지가 공공재개발로 가려 했었을 때 그냥 공동시행으로 가게 되면 상관없다. 근데 단독 시행으로 가게 되면 청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를 내가 그냥 실거주 하려고 샀어요. 근데 공공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미부과한데,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우리 입주권을 준대 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갈까 해서 3분의 2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공공재건축 단독 시행으로 갔다가 신청을 했어요.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청산당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어제부터 오늘도 수없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한 정책은 처음 봤다. 점수를 높게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이게 법에 없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청산당할 수가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거래하지 않으면 사고 터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지금 시장 관리 방안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해요. 신규 매입자 우선 공급권 미부여가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공공주택 특별법만 개정하면 모르겠는데 도시정비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법에서도 우선 공급권으로 부여되는 사항, 즉 SH, LH 단독 시행으로 가게 됐을 때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싹 다 청산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우려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었고, 정확한 사항은 3월에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구제 방안이라든지 부칙이라든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후속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자가 붙을 수 있는 데들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면 청산의 위험성이 있다가 첫 번째, 공공으로 움직이게 되면 반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두 번째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중개사분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이거 공공이고 뭐고 나 빌라 거래하다가 청산당하면 나는 소송당할 수가 있어요.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꼭 명기하셔야지 나중에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두 번, 세 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구나, 충격적인 내용이겠구나 꼭 체크하셔서 현금 청산 당하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